안녕하세요. 성적 향상의 황금 나침반 김홍의입니다. 지금부터 대원외고 2020년 중간고사 문제 중에 조금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왜 해설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담고 있고 문자가 복잡해질 때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7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무언가 2A 빼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36이고 2AB 더하기 BC 빼기 2AC가 11이에요. 마이너스 11. 이때 이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물어볼 때는 항상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 YZ, ZX 꼴의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게 헷갈리냐 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B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헷갈리지 않고 조금 복잡하게 나왔을 때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냥 치환을 하면 돼요. 2A를 X, 마이너스 B를 Y, 그 다음에 C를 Z라고 치환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이 36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Y 다음에 YZ 더하기 ZX가 1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36에서 21을 뺀 14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9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파가 2i분의 1 더하기 i, 베타가 2i분의 1 빼기 i인데 주어진 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할 식은 4알파 세제곱 더하기 1 그리고 4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꼴로 만들고 싶으면 분모에 i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i에서 위아래의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어떻게 나오죠? i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2분의 1 빼기 i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알파의 제곱은 4분의 마이너스 2i가 나오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i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알파의 세제곱은 4분의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알파 세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베타라는 친구가 2i분의 1 마이너스 i니까 우리는 위아래에다가 i를 곱해야죠. 마이너스 2분의 이게 어떻게 되죠? i를 곱했으니까 1, 그 다음에 더하기 i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베타의 제곱은 바로 제곱을 해보면 4분의 2i가 되니까 이 친구는 2분의 i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베타를 세제곱하면 둘을 곱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얘는 4분의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역시나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준식이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4번 가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각각 1하고 마이너스 2인 두 2차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의 그래프는 모두 다 x는 k를 축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x가 k라는 축을 그려놓으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조금 완만하게 생긴 2차 함수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조금 뾰족한데 뒤집힌 친구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둘은 축이 같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등식의 교점이 나온다든가 할 때는 두 2차 함수의 교점이 나온다든가 할 때는 차이 함수라는 어떤 개념을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 함수라는 건 우리가 두 2차 함수가 지금 y는 fx와 y는 gx가 만나는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만나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우리는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고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y는 f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를 만들게 되면 방정식의 해는 그대로 있는 채로, 예를 들어서 이 놈의 방정식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방정식의 해는 그대로 있는 채로 두근이
공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x축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함수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 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 보면 fx-gx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은 축이 같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과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연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차의 개수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2와 5다 보니까 최고차이 3이고 x-2, x-5라는 그래프를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까도 이야기한 차이함수라는 개념은 앞으로 수상, 그리고 수원, 그리고 수투, 대원해고를 노리는 친구들은 아직은 이과 생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미적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일단은 요 세 과목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고 있으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개념들을 예쁘게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가장 먼저 fx는 항상 0보다 크고 요 나식을 잘 보면 복잡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생겼는데 우리는 대원외고 시험의 특징으로는 객관식이 많고 그 다음에 단답이 있잖아요. 사실 서술은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객관식과 특히나 고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단답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의 특징이 뭐냐? 풀이 과정을 아주 딱 그 교과 과정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약간의 맹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면 우리는 그렇다고 제가 미분적분 같은 걸 가져올 생각은 전혀 없고요.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평행이동의 개념을 조금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번 조건에서 우리가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식이 f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가로가 이렇게 쳐졌어. x 빼기 1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2의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원래 있던 식도 인수분해가 잘 되죠.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주고 나면 fx-2 fx 더하기 2가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잘 보면 왼쪽에 있는 식은 4 차이가 나죠. 오른쪽에 있는 식도 4 차이가 나네. 와, 그러니까 우리는 fx라는 친구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 앞에 전체적으로 뿔마가 붙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뿔마가 붙어야 되는데 가번 조건에서 모든 f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친구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다항식 fx 더하기 a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f a 더하기 1의 값이니까 우리는 a 더하기 1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 즉 a제곱 더하기 1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a제곱이 9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곱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답형 5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2차 다항식 px의 합을 qx라고 할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결국 q4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번 조건을 보면 p2가 0이에요. 이놈 무조건 2,0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4차 다항식 px 곱하기 px 빼기 3이 x 곱하기 x 빼기 3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p0가 0이면서 p3가 0 혹은 p0이 3 그리고 p3가 3
이 네 가지 중에 지날 수 있는 값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지나는 값이 생긴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px가 2차 다항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가능한 개형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일반적인 해설처럼 막 다양한 경우를 나누는 거긴 한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면 가능한 개형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색을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검은색 선으로 우리가 x축과 y축 0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꼭 지나는 친구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일단 얘를 계속 쓸 것 같아서 복사를 좀 할게요. 꼭 지나는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2,0은 무조건 지나요. 2,0은 무조건 지나고 있고 가능한 후보들을 보면 0,0을 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3을 지날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또 지날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죠? 3,0을 지날 수가 있고 3,3을 지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놈을 복사해 놓는 게 더 낫겠네. 저는 몇 가지 개형이 나오나를 여러 번 풀어봐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예쁜 모양들을 바로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개형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0,0, 2,0을 지나면서 3,3을 지나는 어떤 곡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럼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죠.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0,3, 2,0, 3,0을 지나는 2차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림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우리의 어떤 편견 혹은 고정관념을 깨줘야 되는 그림이라서 이 문항을 풀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 하면 0,3하고 3,3을 동시에 지나는 놈을 만들 수가 있죠. 곡선처럼 안 나와. 0,0하고 3,3을 동시에 지나는 그냥 곡선 좀 삐뚤빼뚤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을 지나가는 이 곡선을 만들어도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어떤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능한 px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죠? 일단 0,0과 2,0을 지나는 그래프를 x에다가 x-2로 지정을 했을 때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얘는 3,3을 지나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px로 뭐가 있었죠? 2,0하고 3,0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얘는 0,3을 지나잖아요. 0,3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0을 대입했을 때 3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2분의 1 하나 붙여주면 될 것 같고 x 빼기 1 마지막으로 x 빼기 2를 지나는 그래프도 역시나 0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이 친구는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마무리를 할 때 우리가 Q4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굳이 얘를 x-2 더하기 2분의 1 x 빼기 2 x 빼기 3 더하기 2분의 3에 x 빼기 1 x-2를 해서 연산 결과를 나온 다음에 x에 4를 대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항상 고등학교 올라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빡빡하기 때문에 Q4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 각각의 식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예요. 4를 대입한 후에 더해도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럼 4에다가 4 빼기 2 더하기 2분의 1 4 빼기 2 4 빼기 3 더하기 2분의 3에 4 빼기 1 4 빼기 2를 연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8 더하기 1 더하기 얼마가 되죠? 9가 되니까 18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답형 6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알파, 베타 요 사이에 있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베타 빼기 알파는 자연수이다. 자, 어떤 수 두 개를 뺐는데 자연수이려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알파와 베타가 모두 정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혹은 알파와 베타가 모두 정수가 아닌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소수 부분이 같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타와 알파 사이에 있는 정수가 3개다. 이거 역시 알파와 베타가 모두 정수일 때 혹은 알파와 베타가 모두 정수가 아닐 때에 따라서 개수를 세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두 정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1보다 크고 어떤 값보다 작은 놈이 3개가 되려면 2, 3,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정수는 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수의 개수가 3개이기 위해서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가 큰지 모르니까 요 놈의 값이 4가 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모두 정수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1.5보다 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여전히 2하고 3하고 4일 거고, 요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같은 혹은 뭐 정수가 아닌 실수를 생각을 해보면 4.5가 나와야겠죠. 그래야 2, 3, 4가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베타와 알파의 차가 3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나요? 게다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부등식의 양끝 값은 방정식의 해와 같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로 가능한 수가 얼마였어? a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3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시중교재의 풀이를 보면 혹은 이제 평가원의 뭐 공식적인 풀이를 봐도 알파 제곱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알파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와 3a의 대소를 비교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 경우에 풀이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뭐가 큰지는 모르지만 뭐가 큰지 몰라도 차이를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알파 빼기 베타가 될지 베타 빼기 알파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차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값이 나왔다고 너무 겁을 먹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두 근의 차를 마음 편하게 제곱이 양수인 게 편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럼 문제풀이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면 되겠네요. 제일 먼저 알파와 베타가 모두 정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면 두 근의 차인 a제곱 마이너스 5a가 얼마였어요?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듯이 4가 나오면 되는 거지. 4가 나오면 되니까 요 놈은 4. 그러면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는 0 혹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때 가능한 a가 1 또는 4가 나올 것 같네요. 맞나요? a가 1이 나오든 4가 나오든 a제곱 마이너스 5a a제곱 마이너스 2a죠. a제곱 마이너스 2a와 3a 모두 정수가 나와서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식에 있는 a제곱 빼기 5a 빼기 4는 0을 풀어보면 a라는 값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5 뿔마 루트 41이 나오는데 얘는 세배를 했을 때 벌써 정수가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알파와 베타 모두 정수일 때 가능한 a 값은 1과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알파와 베타가 모두 정수가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5a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위에서 잘 예시를 들어놨죠. 이런 식으로 부등식에서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 개수가 헷갈리면 그냥 쉬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a제곱 빼기 5a가 3이니까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은 0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3은 0 이라는 두 2차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식의 경우 a 값이 2분의 5 뿔마 루트 얼마가 나오죠? 37이 나오죠. 이때는 세배를 해도 정수가 안 나오고 a제곱 마이너스 2a 모두 정수가 아니니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때 A의 합은 2분의 5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5가 될 거고,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3이 0인 경우도 방정식을 풀어보면 A가 2분의 5 뿔마 루트 13이 나오고, 이 역시 A제곱 마이너스 2A라든지 3A라든지 모두 정수가 아니게 되겠죠. 따라서 A의 합은 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가능한 A의 합은 1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답형 5번과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따로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들어가 보면 뭐 판서를 통한 강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사 문항들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동영상에서도 제가 그 단답형 5번과 6번에 대한 유사 문항들을 링크를 다시 걸어 놓을 테니까 이 문항들을 좀 완벽히 풀어서 정복을 하고 싶다,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숫자가 바뀐 문제들을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성적 향상의 황금 나침반 김홍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